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딩투자증권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곽병렬이라고 합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중간재랑 원재료 스프레드로 바라보는 한국 증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 좀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재 원재료 스프레드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공급 물가지수라는 물가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재료 그리고 중간재 최종재라는 가치사슬 간의 물가지수를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국내 증시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다수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수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물가 변수는 결국은 이런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여부를 좀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시해서 봐야 되는데, 특히 오늘 말씀드릴 중간재랑 원재료 스프레드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약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서 원재료 가격이 급등됐던 부분은 분명히 국내 주력 수출 제품인 중간재 수출 기업들 매출 원가를 굉장히 좀 상승시켜서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제가 중간재랑 원재료 스프레드를 국내 공급 물가지수의 전년 동월비 차를 이용해서 구해봤고, 요거를 수익성의 대용치로 좀 활용을 해서 코스피 지수에 어떤 관계를 좀 갖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게 지금 자료 1페이지에 그림 1번 그림인데요. 중간재 원재료 스프레드랑 코스피 지수 전년 동월비로 한번 좀 폭에서 그려보면 그림 1번 위에 있는 그림처럼 거의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그 밑에 그림이 이제 시차 상관계수를 제가 그려봤는데, 특히나 중간재 원재료 스프레드가 코스피 지수를 9개월 정도 선행해서 한 0.47의 상관계수를 가지고서 대단히 밀접하게 선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해석을 해보면요. 일단 국내 증시가 이렇게 물가 변수에 의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수익성이 개선되는 여부를 좀 반영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관계수가 0.47이라고 하면 사실 금융 데이터들이 이 정도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중간재 원재료 스프레드가 그림에 보시는 거대로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악화됐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국내 시장도 국내 증시에 있는 중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마진 압박 경계감도 상당히 고조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프레드가 고점 이후에 이제 하강 국면이 지금 현재 한 12개월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가 요거를 쫓아간 게 약 한 4개월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지금 스프레드가 진행됐던 거에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같이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한 3분의 1 기간은 아마 하강 국면 중기 정도에 해당되는 어떤 국면이 될 텐데, 요 스프레드 같은 경우가 약 한 플러스 국면에 이제 머무는 국면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3분의 1 국면은 이제 마이너스까지도 갔기 때문에 적어도 8개월 정도 같이 따라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개 정도 분기는 중간재 원재료 스프레드가 내려가는 국면, 마진 압박이 굉장히 커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인플레 압력으로 인해서 수익성 저하 우려가 주가 변동성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간재 원재료 스프레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보시면 이 그림 보시는 거대로 과거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은 사실 거의 바닥권에 이제 근접했다는 것들 그림 1번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보면은 이 저점 확인한 이후에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게, 저희 뷰 중에서는 하반기 중에 이제 기저효과가 좀 소멸이 되면서 경기 회복에 이제 속도 조절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원재료 가격을 굉장히 고공행진하게만은 못하게 할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산유국들 같은 경우 최근에 생산량 증가를 속속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유와 관련돼 있는 수급 불균형이 이제 완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 중국 정부 같은 경우 원재료 가격 통제 정책들을 펴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한다라고 보면은 지금 현재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던 부분들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대단히 악화됐던 부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바닥치고 이제 좀 개선될 여지들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는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아주 급락시킬 정도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어떤 쇼크를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연 과거처럼 이렇게 스프레드가 악화되는 국면에 원가 부담이 판매 가격으로 전이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이제 급등해서 이 스프레드가 내려온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가 부담을 만약에 이제 중간재 기업들이 판가에 이제 전이시키게 된다라면 하면 또 반등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봐선 과거 대비해서는 좀 커졌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과거에 비해서는 시장 지배력이 전 세계적으로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바게인 파워는 개선됐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이 스프레드에 대한 민감도가 크지 않은 업종들도 과거 대비해서는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커졌습니다. 최근에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전체 시총에서 지금 3위, 4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좀 규모가 커졌고 그리고 게임이라든지 엔터 이런 무형자산 중심의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는 대단히 좀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간재 원재료 스프레드랑 무관한 업종들의 이제 비중이 커졌다는 부분들은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2021년 이후에 국내 기업들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은 10%대로 레벨업 될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직은 중간재 원재료 스프레드가 나빠지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그대로 국내 영업이익 전망치의 충격으로 지금 뭐 반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마징 악화 우려가 아직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좀 반영된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이게 여기에는 맹점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거 아니냐. 비용 부담을 과소하게 추정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과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판가로 전이될 수 있을 만큼의 시장 지배력을 갖춰간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랑 좀 상관없는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부분들을 또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시장 뷰와 관련돼서 이제 정리를 드리자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스프레드가 지금 마이너스 국면까지 역사적 저점까지 빠진 부분들은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에는 뭐 좋지 않은 부분들이고 그리고 원재료 가격 급등이 사실상 기업 수익에도 좀 뭐 나쁜 영향을 줄 거다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장 충격을 줄 만큼 뭐 대단히 공포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일단은 이미 나빠질 만큼 나빠졌기 때문에 아마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들 중간재 원재료 스프레드가 반등을 모색한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그 다음 사이클로 갈 가능성 그 다음에 과거 대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좀 커졌기 때문에 원가 부담을 판가로 전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 플랫폼이라든지 게임 엔터 같은 무형자산 중심의 기업들이 커졌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반영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국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코스피 대비해서 중간재 원재료 스프레드와 좀 상관성이 낮은 업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업종들이 뭐가 있느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가격 급등과 좀 실적 연계성이 낮은 그 무형자산 중심의 기업들 이런 국면에서 주목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소프트웨어, 미디어, 의료, 소비자 서비스 이런 업종들이 이제 좋은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기업들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 게임 기업들, 엔터 기업들,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만약에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면 원재료 가격 부담에 대한 원가가 나빠지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고 또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실제로 원가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 해도 현재의 영업이익률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는 그렇지 않은 업종들보다는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 현 국면에서 조금 이런 수익성이 나빠지는 우려들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자료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